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신러닝과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는 스텔라 사이버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동안의 보안 솔루션들이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보안 이슈들을 담당을 해왔으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들 그리고 보안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보안 문제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저희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특히나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기 위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우리식 속담으로 하자면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보안 솔루션들의 접근 방식이라든지 혹은 발전해온 역사들이 보면 새로운 보안 공격들이 나타나고 혹은 새로운 보안 이슈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항상 이슈와 솔루션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듯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 또 다른 방패로 또 다른 돈을 들이고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보안 탐지와 분석을 위한 툴들을 쭉 살펴보자면 초창기에 물론 IPS, IDS, 방화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패킷 내부에 있는 것들을 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안 장비의 로그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트래픽의 플로우를 살펴보고 오가는 파일들이 제로데이 어택이 있는지 악성 코드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네트워크에 락을 설치하고 엔드포인트에 백신이나 EDR을 설치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솔루션을 계속해서 추가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보안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보안 모습을 보자면 사실은 IT가 물론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안만큼 유행에 민감한 분야가 없지 않나 싶을 만큼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요즘은 이게 대세래 라고 항상 새로운 솔루션이 대두되는 것들이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루션 기반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창을 막는 방패, 이렇게 생긴 창은 이렇게 생긴 방패로 막아보자.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건 또 새로운 솔루션으로 막아보자 라는 형태로 공격을 대응하다 보니까 기존 솔루션 기반으로 대응을 했을 때의 맹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솔루션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슈나 어떤 공격을 어떻게 막아보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솔루션과 솔루션 사이에 보안을 바라보는 이쪽 관점과 저쪽 관점 사이에 반드시 맹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솔루션들을 사이사이를 새롭게 뚫고 나오는 공격들이 결국에는 신종 공격, 변종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자체가 앞선 강연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점점 레거시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공용해서 혼종해서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 역시도 일반 네트워크에서 가상화된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네트워크로 점점 더 변화를 하다 보니까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또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공격이 나오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솔루션이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포레스터 리서치 그룹에서 나온 포레스터 웨이브라고 보통 부르는 필수 플랫폼을 몇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이미 많이 도입을 하셨을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행이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 유행이 그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일단 네트워크에서 있는 트래픽을 보고 네트워크의 행위를 보고 네트워크 기반의 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NTA 같은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사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같아. 사용자 행위를 보는 UBA, UEBA라고 부르는 솔루션들이 사실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은 ESM, TMS 그리고 CM이라고 보통 불렸었던 기존의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누군가 하나는 좀 모아서 봐야지라고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인 CIM 플랫폼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자동화시켜보자라고 해서 소어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나 새로운 트렌드를 또 다른 솔루션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막으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도입하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 문제, 리소스 문제, 사실 특히나 제한된 인력으로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개인정보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보호까지 모든 보안에 대한 부분에 망라해야 되는 아주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보안팀 입장에서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굉장한 악순환에 거듭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제가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저보다도 훨씬 더 이 킬체인 분석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 킬체인은 사이버 공격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프로세스, 해당되는 단계에서 이 해당하는 단계가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의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킬체인을 6단계로 쪼개놓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해킹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탈취, 침해 사고, 취약점 침해 뭐 이런 다양한 공격들이 보통은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진행이 되더라라고 프로세스를 망라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킬체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솔루션 기반 대응의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찰 단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지고 정보의 탈취라든지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마지막 액션 단계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동안 구축해온 솔루션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단계의 한두 단계 정도의 솔루션들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IP 포트 기반이나 스캐닝 공격을 막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찰 단계에서 동작을 할 거고요. 패킷 내부에 있는 페이로드의 시그니처를 맞춰봐서 악성 코드인지 공격인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IPS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달 단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 파일이 오가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동작하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달 단계와 설치 단계에서 동작을 할 거고요. 보통 컴퓨터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백신이나 EDR 같은 경우에는 설치 단계나 혹은 액션 단계에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그동안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새로운 솔루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과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고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입된 솔루션들이 결국에는 킬체인의 단계에서 봤을 때 실제로 한두 단계를 커버함으로 인해서 킬체인의 단계 간의 연속성, 단계와 단계 간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경주마처럼 양쪽 눈 옆에 막을 씌워놓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이게 공격이다 아니다, 문제가 있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킬체인이라고 보통 불리는 공격이나 침해 사고 혹은 해킹 사고들의 전반적인 시작부터 끝까지를 누군가는 통찰력 있게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 가장 큰 보안 쪽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을 역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앞선 강연자께서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미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네트워크 상단에, 네트워크 중간에, 그리고 엔드포인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좀 다른 문제였지만, 그런데 이제 서비스들이 점점 가상화되고 클라우드화되고 외국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내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면 가상화 기반으로 구축을 하시건 최근 유행인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축을 하시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그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이슈를 솔루션으로 커버하는 창을 방패로, 또 다른 창을 또 다른 방패로 막는 행위들을 이제 조금 고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나 클라우드 혹은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SDN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가 변하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보안 분석을, 그리고 가시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더 이상 솔루션으로 커버하지 말고 플랫폼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솔루션과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을 통해서 킬체인의 6단계를,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다 담아내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만 그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좀 풀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가트너에서도 XDR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XDR이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 기존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다 담길 것이다, 역사가 변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XDR은 이미 뒤에 있는 D와 R, 그러니까 탐지 분석과 대응에 대해서, 디텍션과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엔드포인트에서 동작하는 탐지 대응 솔루션을 EDR이라고 불렀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탐지 대응 솔루션을 NDR이라고 불렀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마다 어떤 분야에는 MDR, 어떤 분야에는 SDR, 어떤 분야는 FDR, 사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솔루션들을 뒤에다가 D와 R을 붙여서 탐지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플랫폼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서 A부터 Z까지 보안이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네트워크의 최상단부터 클라이언트의 엔드포인트까지, 혹은 네트워크의 진입 구간부터 서버까지, 그 안에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상 머신까지 혹은 컨테이너까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살펴보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X를 붙였습니다. 저 X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extended, 좀 확장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R, NDR, MDR, FDR, SDR 이렇게 계속 한 분야만에 불렀던 것들을 확장시켜서 extended 된 탐지 대응과 탐지 분석과 대응을 하는 솔루션, 대응을 하는 플랫폼이라는 측면도 있고, 어떤 분은 저 X를 수학에서 쓰는 X로 대응을 해서, 대입을 해서 어떻게 특정화되지 않은, 그리고 모든 걸 뜻하는 X로 활용을 해서 모든 분야들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안 이벤트나 보안 문제들을 탐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XDR로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림을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려본다면, 앞에 있었던 그림에는 각각의 보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들로 커버를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맹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을 놓고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패킷이건 보안 장비에서 나오는 로그이건 혹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이건 클라이언트에서 발생되는 어떤 파일이건 모든 것들을 다 플랫폼에 담아놓고 빈 곳 없이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추적할 수 있다. 맹점 없이 보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통합보안분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안분석 플랫폼은 단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동작을 합니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해서 대응한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역시도 굉장히 놀랐던 게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사실 저 역시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K방역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을 하는 K방역의 방식과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물론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어딘가에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코로나 환자가 언제 걸렸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질병청에서도 빅데이터를 만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주변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또 그 사람은 어디를 갔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를 조사해서 다시 찾아 나가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보고 차단하는 것. 사실 이것이 K방역이 가장 성공했고 가장 우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 K방역을 보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장 보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약을 하면 수집하고 탐지하고 조사해서 대응한다. 정확히 K방역의 프로세스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저희 장비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변환해서 보자면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빅데이터에 앞서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예를 들었듯이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그 사람이 어떤 기존의 병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처럼 저희 역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하면 클라우드에서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빅데이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 안에서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와 클라이언트의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보안 이벤트를 찾아내는 것.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게 표현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세스를 빨리 처리하고 연관관계를, 다양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과 AI를 적용을 해서 어떤 패킷이 언제 들어왔는데 그 패킷이 누구한테 갔고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켜서 내부에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머신러닝과 AI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진 문제점들을 신뢰도 높게 분석한 알람을 띄움으로 인해서 관리자분들께서, 보안을 운영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해당하는 문제점들만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처리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걱정하고 무서운 상황은 너무나 많은 알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양한 보안 장비들에서 이 토해내는 너무 많은 무분별한 로그들로 인해서, 보안 이벤트들로 인해서 담당자가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것, 심지어 알람을 꺼버리는 걸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앞서서 제가 K방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능한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말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만을 추려내서 그 사람들만 치료받게 하고 그 사람들만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한된 리소스에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안 문제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높은 알람, 쓸데없는 오탐과 과탐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탐과 과탐 없이 가능한 정확한 이벤트, 가능한 위협이 되는 이벤트들만을 추려냄으로 인해서 고객께서, 보안을 실제로 담당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 일을 저버리지 않도록 알람을 꺼버린다거나 알람을 무시하지 않고 해당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을 테니까 조사를 해보자, 이걸 차단을 해보자 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다른 시스템들, 솔루션 기반의 다른 제품들과 혹은 다른 대응 방식과 어떻게 다르냐면,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서버, 클라이언트, 솔루션들 모든 곳에서 토해내는 모든 로그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가는 모든 트래픽, 그리고 오가는 모든 파일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혹은 서버에서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와 커맨드들, 메모리의 상태들, CPU의 상태들, 생겨나고 삭제되는 파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클라우드 환경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오가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더하고 IP나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 호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통합보안 분석 플랫폼, 더 이상 솔루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보안의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저희의 핵심적인 커버리지가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정형화시켜서 메타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누군가 DNS 쿼리를 날렸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에 핑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메타데이터화해서 저장을 하고 각종 보안 장비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ESM이나 SIM 같은 것들을 이미 도입을 하신 상태에서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SIM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SIM 놓고 수집하고 있는데 라는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로그만을 수집하는 SIM 이외에 저희는 이제 트래픽도 수집하니까 사실은 좀 더 발전된 SIM인가 보네. 혹은 좀 더 많은 걸 보는 SIM인가? 라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뭔가를 어떻게 모으느냐 뿐만 아니라 그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SIM을 놔두고 각종 보안 장비들을 SIM에 연동을 하게 되면 각 보안 장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하는 자기 영역에서 본 분석한 내용들을 SIM에다가 로그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IM에 쌓이는 로그는 누군가가 탐지한 로그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차단한 로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탐지하지 못했고 차단하지 못했으면 SIM에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SIM은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구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오는 공격을 전부 다 탐지했고 전부 다 차단해서 그걸 다 SIM에다 넣었으면 그럼 더 이상 보안 사고가 안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마다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새로운 보안 장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 네트워크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잘 막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가 SIM을 통해서 보는 건 누군가가 막아낸 것, 누군가가 차단한 것만을 정보를 모아서 사실은 그걸 모으기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그 정보들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로그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플랫폼으로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보안 장비가 내보내는 로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떤 형태로 오가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방화벽이 만약에 100만 개의 로그를 하루에 토해낸다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정보입니다. 보안 이벤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당되는 패킷은 해당하는 세션은 방화벽이 탐지하고 차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은 보안 장비들을 다양하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악성 코드에 걸리고 누군가는 좀비 PC가 되고 누군가는 침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대체 그 와중에 뚫고 들어온 그 누군가가 뭐냐라는 걸 알고 싶은 겁니다. 누가 얼마나 막았느냐는 이미 그 장비가 잘 막았습니다.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SIM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화벽이 어저께 100만 개나 되는 공격을 막았습니다. 우리 IPS가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패킷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사실 뭐가 놓쳤는지를 궁금한데 뭐가 놓쳤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특정한 공격지에서 우리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스캐닝도 할 거고 파일도 던져볼 거고 피싱 공격도 해볼 거고 사실은 다양한 공격들을 할 텐데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IPS나 방화벽이 차단을 하고 있다면 그 정보들을 계속 수집해서 말 그대로 보안 이벤트가 아닌 정보로 쌓아놓고 빅데이터를 돌리고 있다가 똑같은 곳에서 오는 다른 패킷이 방화벽을 통과한다면 그때부터 그게 이상한 패킷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당하는 세션에 대해서 해당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태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어떤 클라이언트로 내려갔는지, 그게 어떤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내려가서 만약에 파일이 되는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거나 좀비 PC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역시나 바라보고 있다가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후에 누구를 재감염시키고 있는지, 내부에 있는 누구를 공격하고 있진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아놓고 어떤 게 언제 차단이 됐는데 언제부터는 차단이 안 되는지, 어떤 악성 코드가 클라이언트에 내려갔는데 언제부터 악성 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플랫폼화 시켜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구축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장비 내부에서도 저희 플랫폼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미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SIM 모듈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NTA 모듈, 사용자의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UBA 모듈, 패킷 안에 어떤 이상한 시그니처나 이상한 코드와 매칭되는 게 없는지를 찾아보는 IDS 모듈,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을 자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SOA 모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된 개념의 탐지 분석 및 대응을 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존에 이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셔서 구축하셨을 이미 들어가 있는 보안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앞서 제가 솔루션과 플랫폼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폼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걸 담는 분야가 비단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탐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고객사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좋은 장비들, 좋은 탐지 솔루션들이 분석한 내용들 역시 저희가 같이 받아서 저희가 같이 교차 검증하고 저희가 같이 분석된 내용들을 좀 더 정확도 높은, 신뢰도 높은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들이 나오면 보통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저지르는 과오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사셨는데 이거 이제 안 사셔도 됩니다. 저희 거 하나 사시면 다 커버됩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혁명적인 게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AI 얘기가 나오고 머신러닝이 얘기가 나와서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 기반 장비들, AI 장비들이 많이 나왔을 때 마치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AI 솔루션만 도입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알아서 다 찾아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과오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는 플랫폼으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장비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많은 공격들, 이미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오가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계신 보안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저희 플랫폼 안에 해당하는 보안 장비들의 내용들을 전부 다 담음으로 인해서 보안 생산성을 각 장비마다 따로따로 운영하시고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필요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리소스로 운영해야 되는 보안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봐야 되는 관점들, 사용자 관점, 엔드포인트 관점, 네트워크의 관점, 어플리케이션의 관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사실 이미 많이 소개가 됐고 많이 상당 부분 도입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로그를 취합하기 위해서 이미 SIM을 사용하고 계시고 잘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다양한 보안 장비들, 이미 굉장히 좋은 보안 장비들, 굉장히 많은 탐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탐지한 내용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알려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지금 현재 차단되지 않은 공격들을 탐지해내지 못한다면 역시나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앞서서 쭉 쌓여져 있던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한 통으로 놓고 봐야만 과연 놓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밖에 저희 부스가 있어서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실제로 동작하는 UI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시보드 화면을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플랫폼으로 대응을 하고 모든 내용들을 기존에 있던 장비들까지 전부 다 담아서 기존 장비들을 더 잘 활용하고 보안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UI를 만들 때, 저희의 대시보드를 만들 때 목표가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통합보안 포털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다양하게 고민할 때 갑자기 저희가 들었던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는 N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비를 쓰더라도 시스코 백본을 쓰고 주니퍼 스위치를 쓰시고 중국산 혹은 국산 스위치를 엔드단에다 쓰신다 하더라도 서로 각각 표준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고, NMS만 놓고 거기다가 다 연동을 시키면 어떤 스위치가 바쁜지, 어떤 포트가 죽었는지, 누가 연결이 끊어졌는지 사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은 APM 같은 솔루션들을 쓰시면 지금 DB 서버가 어떤지, 트랜잭션이 어떤지, 세션이 몇 개가 있는지, 와스 상태가 어떤지 사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도 보안만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이슈를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이러이러한 특화된 방식으로, 어디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결을 합니다 라고 하는 보안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방화벽은 방화벽대로, IPS는 IPS대로, 백신은 백신대로 사실 다 제각각 따로따로 돌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보안 인력들이 그것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따로따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우여곡절 어찌 할 수 없어서 로그라도 모아서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심입니다. 그런데 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된 로그만 나오고, 심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능력이 좋으신 보안 담당자들 분들은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룰을 계속 세팅해서 그 안에서 또 상관관계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XDR이라고 보통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 때 가장 고심했던 건 왜 보안 쪽은 그게 안 될까? 보안 쪽도 플랫폼을 만드는 마당에 보안 쪽도 통합된 뷰, 통합된 대시보드, 통합된 포털을 만들어 보자 라고 고심 끝에 이런 대시보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는 부채꼴 모양으로 킬체인의,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의 6단계를 표현을 했고, 상단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 트래픽에 대한 분석 모듈, IDS,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통해서 멀웨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분석하는 거,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내부의 자산 중에 위협에 노출된 자산들은 얼마나 있는지, 탐지된 새로운 자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면의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했고, 좌측에는 지금 현재 내부의 자산 중에서 클라이언트건 서버건
클라우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건 자산들 중에서 위협에 노출된 자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 중에서도 어떤 위협들의 어떤 단계의 위협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는 지금 외부와 혹은 내부와 동작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방화벽에 들어가지 않아도, IPS에 들어가지 않아도, 백신 서버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 네트워크가, 우리 환경이, 우리 기관이 어떤 단계의 공격에 몇 건이나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대시보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가시성, 아까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SDN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본사와 지사, 본점과 지점, 다양한 영업소, 다양한 지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환경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심지어 학교도 요즘엔 본 대학이 있고 다른 부설 대학이라든지 혹은 다른 대학들, 다른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가시성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상황, 환경들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패킷들에 대해서, 오가는 세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어떤 쿼리가 오가는지, 어떤 트래픽이 오가는지, 이런 다양한 웹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지, 웹 서비스의 응답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 저희가 트래픽을 다 보고 모든 내용을 다 보는 제일 큰 이유는 보안 문제점을 파악할 때 항상 악성 코드가 어떻다, 누가 공격이 어떻다라는 거에서만 사실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DB 서버가 응답하는, 쿼리를 응답하는 시간이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DB 서버에 오지 않던 쿼리가 갑자기 온다거나 혹은 웹서버에, 우리 웹서버에 갑자기 이상한 요청이 많이 온다거나 그래서 웹서버가 바빠지거나 웹서버가 이상한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보안과 다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하는 모든 범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다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상행위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이상점들을 찾아내서 같이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레거시 환경이건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된 네트워크이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건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건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슈를 솔루션으로만 커버하지 않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한 이후에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 다양하게 상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은 결국 물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다른 솔루션이 화두가 될 거고 또 다른 트렌드가 나올 거고 보안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보안을 관리하시고 보안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자면 한 번쯤은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다 모아서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놓고 A부터 Z까지 네트워크의 상단부터 클라이언트까지 발생되는 행위들을 다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XDR이라고 부르는 통합 보안 분석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의 영역, 그리고 상관관계와 전체적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요 앞에 나가면 저희 부스가 있어서 저희 부스에 좀 방문을 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설명과 좀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